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생명재산의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6월 25일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대북전단을 한 100만 장 출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김정은이 포청에 의한 북한 인민이 희생이 계속되는 한 대북전단은 사랑하는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계속 날아갈 겁니다. 똥개들하고 무치기들을 쳐죽이겠다고 불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습니다. 이번에 어디다 대고 감히 다른 거라만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여자에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 폐기하게 된다.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호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예. 자, 관련된 발표들을 또 녹취들을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오늘자 노동신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계속 비난을 해왔지만 이번에 좀 더 표현들이 심해졌습니다. 남북관계가 총파산돼도 남조선 당국자에게 응당한 보복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조치 있을 것으로 그런 예고를 한 건데요. 과연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선전포고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선전포고 물론 북한이 이런 표현을 처음 쓴 것은 아닙니다만 갈수록 비난 강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의 의도가 뭔지 추가적으로 뭘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정운갑 실장 방금 전에 윤건영 의원과 얘기 나눠봤는데 일단 윤 의원은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윤건영 의원 얘기는 우선 깊이 있는 해석보다는 액면 그대로 좀 봐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4.27 그 합의안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조일항에 전단지 살포는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예. 그것이 왜 계속 지켜지지 않느냐에 대한 북한의 어떤 문제 제기라는 측면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뭐 크게 강조는 안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자칫 탈북민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굉장히 신뢰를 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혹시나 그 같은 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가 충분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액면의 해석은 그런 것이고 제가 부연으로 보면은 이 일련의 움직임들은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대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남북 정상과 북미 간의 정상들이 만나서 여러 합의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게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전혀 이제 북한의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데 북한은 나름대로 예를 들면 미사일 기지 폐쇄라든가 또 북한에 억류돼 있는 사람들을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제재 문제, 경제 제재 이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냐에 따라서 그럼 또다시 판을 만들 것이냐. 그 전에 뭔가 어떤 국제적인 정세 변화를 한번 좀 움직이려는 예. 그런 어떤 다각적인 고도의 여러 가지 전략도 함께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가 생각하는 북한의 진짜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는 것을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거의 동격에 가까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역할을 좀 분담하고 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역할과 다른 방식으로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좀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최고 존엄이 하지 못한 이야기들 좀 세게 하는 이런 예.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한 정부의 좀 더 가시적인 움직임을 좀 촉구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미국 관계라는 게 그냥 뭐 코로나와 대선으로 가면서 전혀 진척이 없는데 이 진척이 없는 문제를 좀 더 북한 스스로 좀 추동해내는 그런 북한 스스로의 어떤 주동적 발동을 통해서 정세를 좀 바꿔낸다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그런 요구를 어느 정도는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화의 계기로만 발전시킨다면 원래 북한의 어떤 이런 전략에 어느 정도 이 포용적 관점에서 본다면 수용해서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우리의 화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의 계속되는 비난에 대해서 일단 탈북자 단체, 계속 대북전단 살포했던 그 단체를 고발하고 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고발 조치 옳은가? 이 부분을 놓고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실까요?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합의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살포하는 단체들을 고발까지 하고 그 단체 설립 취소까지 했거든요. 만시지탄의 느낌이 진작했어야 된다? 진작했어야 되지. 뭐 북에서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그거에 응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고요. 그러나 하여간 뭐 지금 입장에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뭐 그런 조치는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이제 뭐 결국 북에서 뭐 들고 나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서로 약속한 거 아니냐. 평양선언 두 정상이 약속한 거 아니냐. 그걸 이행을 하자. 그 이행하는데 핵심이라고 하는 게 경제교류 협력부터 다방면의 교류 그렇죠. 협력이 있는데. 예. 자, 서주호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고발에 대해서요. 네. 아마 이제 그 남북교류협력법 13조를 적용해서 고발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상당히 그 무리한 확대 유추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이게 13조에 보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대량으로 북한에 반출하면 처벌한다. 예. 이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석탄이나 석유처럼 이런 게 물품을 허가 안 받고 북한에 밀수하는 이런 걸 이게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지. 지금 이게 전단이 무슨 물품으로 대북 반출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1달러짜리 그 몇 개 그 했지만 이걸 이게 과연 물품의 대북 반출을 볼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무리한 해석으로 이제까지는 그걸 이 법을 적용 안 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고발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질문에 그럼 이게 북한이 왜 이렇게 세게 노느냐?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적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내부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결속.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북한에 보면 보릿고개 아주 경제적으로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이제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요즘 회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단 같은 게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이제 내부 어떤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외부의 적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이 내부 위기는 외부의 적으로 극복하거든요. 그게 그때는 가장 큰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미국하고 협상이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항상 이 북한의 전략은 미국하고 잘 풀리면 통미봉남이고 미국하고 잘 안 되면 우리 민족끼리고 이 전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이게 미국하고 제대로 협상이 안 되니 우리 민족끼리를 해서 우리에게 그 협상의 지렛대 쓰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내부용이 아닌가? 예. 김만규 변호사께서는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고발이 최선이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이게 말 그대로 이 반출 자체가 이 법에 이 교류협력법에 위반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는 단언컨대 이거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법에 일단 대량 반출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대량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반출을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반출이라는 것이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이동입니다. 물품 이동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일부에 구체적으로 이런 교류 형태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다. 물론 이게 저도 역시 뭐 이거 100% 처벌된다는 말을 못 드리더라도 수사기관이 한번 검토할 가치는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게 지난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도 이미 대법원에서 한번 판단이 우회적으로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탈북자가 이 정부 경찰의 제지로 인해서 전단 살포를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좀 피해를 봤다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단은 뭐냐면 이런 전단을 북한에 전달하거나 이분들이 말씀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다. 그렇지만은 그 이로 인해서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어떤 굉장히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의 제지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사실 이런 어떤 사법당국의 판단을 봤을 때는 지금 정부가 물론 이 북한이 강력히 항의하니까 약간 따라가는 모양새는 좀 약간 모양새가 좀 논란은 있고 좀 약간 좀 저도 약간 섣불리 동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전단 살포 자체는 이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제재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법 적용에 서로 이제 논란들이 있어서 통일부에서 한 것은 오늘 고발이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죠. 그러니까 고발과 수사라는 문제 두 법률가가 있으니까 좀 차원이 있죠.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할 때 수사 의뢰해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고발이 아니라 오늘 통일부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한 건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 지금 아까 윤건영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북 전단 살포는 그전 보수 정부 때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오히려 양으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고압가스 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로 처벌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안 됐죠. 그렇죠. 이게 형사 처벌은요 가장 중요한 게 재형 법정주의고요. 해석을 할 때는 이게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확대 유추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법들이 전부 이게 무리한 적용이라는 거죠. 제가 이게 전단 있죠. 전단은 이게 뭐로 봐도 물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삐라 전단은. 그리고 이제 1달러짜리 제가 대략이라는 말은 없지만 1달러짜리를 이게 북한 주민한테 하기 위해서 한 걸 이게 무단 반출을 볼 수 있는지 또는 이게 USB라든지 물품은 맞지만 이걸 그저는 허가받지 않은 법의 취지에 그걸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고 아까처럼 이게 석탄, 석유, 밀수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무리한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대북 전단 보내는 것을 법을 갖고 처벌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를 떠나서 북한이 저렇게 반발하고 우리 정부도 백해무익하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북한에 대북 전단 보내고 또 쌀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까 궁금한데 최명기 원장부터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일단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아주 적지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북한의 붕괴를 굉장히 확신하는 우리 국민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인지하는 거니까 굉장히 찬성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을 어떤 타도의 대상이 아닌 북한이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행위는 오히려 협상을 갖다 반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도 보내는 것 자체 찬성하세요? 저는 이게 대찬성입니다. 대찬성. 보내는 거를? 예. 왜냐하면 이게 자유의 소중함이나 북한 체제를 이게 어떻게 비판합니까? 이 상당히 전단이 북한한테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강력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여론은 팽팽하게 놓지만 저는 이거는 이거야말로 이게 표현의 자유고요. 제가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옛날에는 이게 국가보안법에 북한을 찬양한 거 있죠. 이걸 처벌했는데 없앴잖아요. 그럼 이게 북한을 찬양하는 거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니까 무죄고 북한을 이게 비판하는 거는 처벌한다. 이게 맞습니까? 북한 찬양은 무죄, 북한 이게 비판은 유죄. 이거는 전혀 안 맞잖아요. 따라 저는 아무리 이게 화해 교류 협력이 중요하더라도 정당한 이게 비판까지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자유 대한민국의 저는 표현의 자유. 이게 장점이죠. 조홍갑 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같은 행위도 어쨌든 그 국가 그러니까 남북이 만나서 어떤 그 지금의 긴장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그러니까 대화의 모드로 가면서 합의안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것을 따라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전단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게 과연 수사율의 대상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만 드론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청와대 관계자가 항공안전법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들을 지금 강구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그렇다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왜 그러면은 저분들은 저 방법을 끊임없이 할까? 그러니까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뭔가 그 체제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변화를 주고 싶은데 일종의 뭐 내부 봉기 형태 그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실질적으로 그것이 남북 간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관계 개선이라든가 뭐 궁극적인 어떤 통일을 향하는 길에 있어서 과연 그 전략이라든가 그 생각이 맞는 것이냐 이건 또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그 주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민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찬성할지 궁금한데요. 관련된 녹취를 좀 더 들어보고 나머지 두 분 패널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북한에서도 더 가만히 있는 건데 이게 전산지 날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는 반응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저 제2의 6.25는 없어야죠. 나빠하더라고요. 저 얘기 들으니까 그냥 안 날리고 조용히 있는 게 왜 도와주는 거라 그래요. 그 전단지 가지고 여기 와서 저거 하면은 면사무소다 보고 하라고 오늘 방송하더라고요. 북에서 그 반대하고 그러는데 또 여기서 또 자꾸 난리 그리면은 대립비 지고 그게 좀 곤란한 입장이지 뭐 애기니까는 될 수 있으면 좀 날려보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뭐. 또 여기 전방이니까 다 좋지 않죠 뭐. 예, 접경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대북전단 보내기에 앞장서고 있는 박상학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대북전단이 계속 북한으로 간다고. 무슨 법인을 취소하면 대북전단이 못 가나? 위선자 앞에는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매달리고 법인단체를 가지고 대북전단 보냈나? 웃기는 들. 법인단체 왜 만든지 알아요? 그래도 통일부 법인단체 하면 조금 도움 받을까 했어. 전혀 도움 안 되든 나는 그게 끝나기를 바랬어. 더 많이 더 자주 보낼 거예요. 이번에는 대북전단이 아니라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드론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그거 막아봐. 그게 온갖 경찰동원해서. 근데 드론은 못 막아요. 이건 한 사람이 하면 되거든. 홈피에 제일 윗단의 오른쪽에 우리 후원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북한 운동연합은 공익사단법인단체고요. 합법적인 공익법인단체고 페이팔도 있거든요. 이게 인쇄비가 우리 A4가 한 장에 보통 한 12원, 15원 사이 하거든요. 이 칼날로 찍은 전단이면 한 28원 정도 합니다. 이게. 이 전단 보내자면 어찌되었든 맹물 보내는 건 보내는 건 아니까 1,000원도 좋으시고 뭐 5,000원도 좋으시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후원해 주시면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요. 지구촌의 곳곳의 풍향 방향이 다 나옵니다. 시시각각. 여기서 보내면은 어디까지 날아가나요? 멀게는 저 묘양산, 동해안 쪽에서는 멀게는 김책시까지. 김두수 평론 함경북도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바람 방향이 바뀌면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갈 수는 있는데 실제 저는 전단 삐라를 보내서 북한의 민주화가 온다라고 이렇게 주장은 하는데 우리가 과거 한 3, 40년 우리 남한을 보면요. 북한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남한이 동요됐거나 북한에 동의한 사람들은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북한에서 탈출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운동을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저 운동의 어쨌든
그 자기 생명력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돈입니다. 그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단체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NED라고 하는 국립민주주의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1년에 한 40만 불, 20만 불. 특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방송을 하고 있는 하태경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 북한 방송 설립도 그쪽 돈이 주축을 이루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요란하게 저런 대북한 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 저 단체의 재정적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 예. 저 문제를 계속 이슈화해야 저 단체의 생존 조건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으로 저것까지 법으로 처벌하는 문제에서 새로운 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뭐 환경공해도 일으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드론 같은 경우는 뭐 항공법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이런 예를 들면 뭐 그렇습니다만은 마피아를 잡을 때 범죄단체 구성죄로 잡은 게 아닙니다. 국세청의 탈세, 그리고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살인 사건을 추적해서 내부 고발을 통해 했는데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도 저 운동의 신념을 가지고 계속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굳이 이제 표현의 알겠습니다. 자유를 뭐 막을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규 변호사 의견은요? 예. 그 탈북자분들의 어떤 의견도 경청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실정, 우리가 모르는 실정이라든가 뭐 북한 인권 문제, 그분들의 의견은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는 건데 이와 별개로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남한으로 오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인 민주주의의 지금 절반만 지금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절반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탈북자분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마음 놓고 본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왔으니까 이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 놓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지 주민들과 좀 마찰이 빚어서까지도 이렇게 전달을 뿌리시는데 표현의 자유는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이란 건 뭐냐면은 적어도 이 현지에 어디 살고 있는 거주 주민들의 안전과 이런 불안감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적어도 이 현재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는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계속 이런 어떤 거친 행위에 대해서는 좀 단언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최명기 원장이 판례를 하나 쓰셨네요. 어떤 내용 쓰셨나요? 네, 저는 이렇게 쭉 이 사태를 보다가 보니까 결국 북한이 경영하는 거는 전단이 아니라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작 무서운 사람들이? 네. 왜냐하게 되면은 북한은 현재 3대 때 왕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 있어서는 3대 때 한 집안에서 정권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한계점이 와닿을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내부의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유지가 되는 이유는 내부에서 이쪽에 반정부 세력이 없습니다.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전단을 갖다 보내시는 분들은 현재 한국 내에서 일종의 북한에 대한 반정부 세력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결국은 적경 지역을 통해서 이분들과 정부가 중국과의 국경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일종의 저항 세력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상당한 내부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전단 자체도 두렵지만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한국 내에서 북한의 일종의 저항 세력의 하나의 근거점이 된다는 것도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두렵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북한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갖다 취소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떤 점에서 이거는 바둑에서 패처럼 우리한테 상당히 요긴한 우리의 또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는 거를 갖다 정부도 조금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